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핵심은 건설사들이 위험하니까 가지고 있던 미분양들 개인들에게 물량 넘겨,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요, 제가 2023년 9월이었죠. 추석 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투트랙 전략이다. 하나는 부동산을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됐을 때 이 물량을 개인들에게 최악의 경우에 넘기게 될 거다라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후자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영화 마진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서 기업이 보유한 채권에 문제가 발생하자 아는 사람들 모두에게 채권을 매도하라고 하죠. 그리고는 그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도요, 건설사들을 지원을 해주다 안 되면은 결국에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물건을 개인들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하고 기업들이 문제가 되면요, 거기에 대한 협력업체, 계열사들, 그리고 근로자들 다 부도가 나면서 경제 전반적으로 침체가 발생하지만요, 개인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냥 자금 지원을 좀 해주면 돼요. 소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2022년 10월이었죠. 레고 사태가 터지면서요, 정부는 PF 금리가 급등을 하니까 채권 안정화 펀드에 20조 원의 자금을 마련하면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가 안 팔리니까 2023년 1월 달에는 특례보금자리론 만들어서 40조 원 지원하게 되고요. 또 50년 주택담보대출이 있었고,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 대출이 대략적으로 한 20조 원 정도 그렇게 자금을 풀면서 개인들 보고 집을 사라고 이렇게 등 떠미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죠. 그렇게 많은 정책과 자금을 풀었는데 이번에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미국의 금리는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이자 비용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건설사들이 법정 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물량들을 개인들에게 어떻게든 빨리 떠넘기고자 하는 것 같아요. 자금이 되는 개인들은 언제든지 집을 살 수도 있고요. 또 개인들이 부도 나봤자, 파산되어 봤자 그거는 정부 지원으로 충분히 좀 막아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정부는 개인들에게 다주택에 대한 혜택을 풀어준다고 하면서요, 마음껏 집을 사라고 합니다. 오피스텔 등 소형 신축 주택도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요. 또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하는데, 돈 있으면요, 집을 이제 몇 채씩 사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몰면서 나쁜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주택자를 권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요, 또 전세 사기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죠. 다주택자들이 집은 사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전세 보증금을 받았는데 그 뒤에 안 주거나 미뤄지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거죠. 미국은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부동산에 한 번 더 어떤 문제가 터져서 하락하게 되면은 개인들 전부 다 파산하게 되고, 더 이상 이런 주택을 매수해 줄 만한 수요가 없어지는 거죠. 미국에서 고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정말 잘못된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붕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리스크가 큰 정책이라고 봐요. 자, 이 내용은요, 2023년 9월에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2023년 1월 달에 오프라인 강의 때 볼리네 거리 미분양 아파트 이게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신도시 1기 거기에 용적률 등 올렸었거든요. 그때 제가 노태우 정부 때 50만 호 건설이 있었고, 그 지역이 수성구 지단 법물이다. 근데 수성구의 지단 법물은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워낙 많이 됐고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렇다면은 구 월성을 볼 수가 있다. 자, 볼리네 거리의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 월성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 거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주비나 또는 보상금을 지급해주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가격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인근 볼리네거리로 이사를 가게 만들면 된다 라고 하면서 제가 괜찮다면 구월성 쪽에 투자적으로 보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재개발, 재건축에 나선다고 하죠. 이게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정책이에요. 돈을 푸는 게 아니라 보상금을 지원하면서 전혀 움직이지 않던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미분양이나 인근 아파트로 이주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돌고 돌리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을 계속적으로. 이게 경제학에서 이를 돈의 회전율, 제가 오래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승수효과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것들을 부동산에 투영시키는 겁니다. 저희 대구 청춘부동산은 방송 출연을 할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구 경북 지자체와 연계 및 개별적으로 부동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테크 카페와 단톡방을 통해 고객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를 하고 있으며 대구의 많은 중개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다양하고 좋은 물건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물 문의는 영상 아래 카페와 단톡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늘 단톡방에 한 분이 들어왔다가 저를 엄청나게 비난하는 글을 남기고 금방 나가셨는데 저한테 대화도 신청 안 했어요. 저보고 아는 내용이 없대요. 그런데 유튜브에서요, 이렇게 좀 심각한 이야기, 어려운 내용들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안 보더라고요.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유튜브에선 될 수 있으면 그냥 직관적이고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만들고 있고요. 제가 예상하는 이런 내용들이 6개월이나 1년 뒤에 이런 모습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알고리즘의 선택이 안 되죠.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오프라인 강의 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유튜브는 제가 좀 쉽고 직관적인 내용을 넣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 또다시 또 어디 지역 폭락 이런 내용 만들 거예요. 그게 조회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은요, 제가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